지난해에 1인 기획사 그리고 가족법인을 대상으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해당되는 추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게 있었죠. 그냥 단순히 덜 낸 세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내야 될 세금의 2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 추징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법인을 사업체가 아니라 개인 지갑이나 세금 통로처럼 썼다는 거죠. 국세청이 문제 삼는 가족법인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절세미녀 김연애 기사입니다. 요즘 연예인 탈세 이야기가 유독 자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차은우 씨 탈세 의혹에 이어서 김선호 씨도 탈세를 넘어서 지금 횡령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이상할 정도로 구조가 비슷하죠. 바로 가족법인을 이용해서 소득을 분산시킨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왜 국세청은 이 수많은 법인 중에서 유독 연예인의 가족법인을 콕 집어서 페이퍼 컴퍼니라고 의심하는 걸까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일까요? 사실 거기엔 국세청만 아는 비밀스러운 공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차은우 씨가 정말로 탈세를 했을까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국세청의 공식을 피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가족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계사님, 최근 연예인 세무 이슈로 가장 크게 터진 게 차은우 씨잖아요. 200억 원대 탈세 의혹이라고 하던데 이번 사건의 요지가 정확히 뭔가요?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그 차은우 씨가 벌어들인 개인 소득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 가족이 관여된 법인으로 귀속됐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이 구조가 단순히 절세를 넘어선 탈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 법인의 실질적인 활동 내역입니다. 이 가족법인은 설립 이후에 여러 차례 주소지를 옮기게 되는데 주소지가 차은우 씨 부모님이 운영하던 장어집 건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커진 상황이죠. 또 국세청이 주목한 거는 단순히 주소가 장어집이었다. 이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법인이 실제로 이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 공간과 인력, 운영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죠. 조사 과정에서 뚜렷한 업무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런 정황이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미 소속사가 있는데 별도의 법인이 필요했느냐는 거군요. 차은우 씨는 이 대형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있어서 스케줄 관리나 정산이나 홍보 이런 매니지먼트 전반을 소속사가 담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소속사로부터 정산된 수익이 가족법인으로 귀속됐다는 점이 국세청이 문제 삼고 있는 핵심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 소속사가 이미 모든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가족법인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만약에 실질적인 업무 없이 그냥 명목상으로 용역비만 가져갔다고 하면 이거는 가공거래로 판단하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법인 구조도 바뀝니다. 법인을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이 된 건데요. 주식회사는 외부 감사와 회계 공개 의무가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에 유한책임회사는 그 의무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변경이 단순한 이 사업구조 조정인지 아니면 회계 투명성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는지를 두고 의혹이 제기된 거죠. 사실 지금 가장 문제가 된 건 세금 문제죠? 차은우 씨 정도의 소득이면 사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이 되거든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거의 49.5%에 달하는데요. 반면에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서 11%에서 22% 수준입니다. 개인과 법인 간의 세율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소득을 법인으로 이전해서 세부담을 낮추려 한 것은 아니냐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지금까지 연예인 세무조사 기사가 꽤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지난해에 1인 기획사 그리고 가족법인을 대상으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해당되는 추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게 있었죠. 이것은 법인이 납세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이 해당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처를 개인이란 판단하에 소득세를 추가 과세한 결과입니다. 최근 국세청의 행보는 사실상 1인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추세로 보이지만 단순히 세부담 경감만을 목적으로 법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의 핵심은 인적 물적 시설의 유무라는 외형적인 요건보다 실질적으로 용역의 제공이나 사업활동의 수행 여부가 있었는지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근거 없이 그냥 외형적인 요건만을 가지고 페이퍼 컴퍼니로 단정을 짓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엄밀한 잣대가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계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무서워지는데 그럼 국세청은 도대체 뭘 보고 이 사람이 탈세를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고 조사를 시작하는 건가요? 국세청에서는 PCI 시스템이라고 해서 소득과 지출, 재산 증가를 분석하는 아주 고도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국세청의 레이더망이 작동하는 원리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정확합니다.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이 소득 증가 대비 세 부담률의 변화이겠죠. 어떤 고소득자가 소득은 급증했는데 납부하는 세금은 기형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그 옆을 보니까 가족명의 법인이 새로 생겼네? 이렇게 되면 시스템에 바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조사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파고드는 게 이 소득의 실질 귀속자이거든요. 세법에는 이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있는데요. 계약서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돈을 번 사람이 누구냐? 개인이냐? 아니면 법인이냐? 이렇게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겠다는 거죠. 이때 문제가 되는 법인 운용 패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아니 소속사가 일을 다 하는데 이 가족법인은 무슨 일을 했느냐? 여기서 경영자문을 했다, 이미지 관리를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런 실질적인 업무가 발생할 수 없는 곳이란다거나 아니면 이제 구체적인 업무 보고서 같은 것들이 없다면 그 법인의 실질은 부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차은우 씨 사례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은 사업자 등록지의 부적절성입니다. 또 수십억의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아티스트 법인이 임대료를 절감하려고 이런 장어집에다가 주소지를 둔 거는 거의 뭐 과세당국의 페이퍼 컴퍼니다라는 그런 명분을 스스로 제공한 꼴이 되는 거죠. 차은우 씨 정도의 어떤 브랜드 가치 그리고 매출 규모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이런 독립된 업무 공간과 인적 시설을 갖추는 비용은 세금 리스크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결국에는 적절한 이런 사업 기반을 구축하지 않은 안일한 대응이 이 법률적인 방어권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대중적인 논란을 자초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 내역이 없으면 가짜 법인으로 보는 거군요. 비용 처리 부분도 엄청 꼼꼼하게 본다면서요. 소득 분산 다음으로는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입니다. 법인카드로 주말에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뭐 피부과 결제하고 가족끼리 뭐 해외여행 가서 호텔비를 낸다든지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부 부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자금의 흐름도 문제가 굉장히 크죠. 개인 계좌하고 법인 계좌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대표가 아무런 결제 서류나 증빙도 없이 법인 통장에서 그냥 이체해서 쓴다든가 이렇게 되면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세무조사 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내 회사 돈이고 내가 쓰는데 왜 문제냐 이렇게 많은 대표님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국세청은 그걸 횡령으로 보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걸리면은 그냥 덜 낸 세금만 내면 끝인가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인데요. 그냥 단순히 덜 낸 세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는 법인이 쓴 비용을 다 인정을 안 해줍니다. 비용 인정이 안 되니까 일단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서 토해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인정상여라는 소득 처분을 하는 겁니다. 국세청 논리는 이거죠. 법인 돈을 가족이 마음대로 갖다 썼네? 그럼 대표자 너가 급여로 가져간 걸로 볼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세율 45%짜리 개인 소득세를 또 때리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도 내고 소득세도 또 내고 거기에 가산세까지 붙으면 원래 내야 될 세금의 2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 추징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때 가서 아니 저는 몰랐어요. 세무사가 시켜서 그대로 했어요.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백 기사님 그래도 안전하게 운영하는 방법이 따로 있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이 정도면 이제 법인은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자가 되려면 그리고 또 자산이 커질수록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거든요. 문제는 이 법인을 만들었느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문제 삼는 가족법인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이 법인을 사업체가 아니라 개인 지갑이나 세금 통로처럼 썼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 가족법인을 진짜 사업처럼만 운영을 한다면 세무조사의 핵심 타깃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법인의 존재 이유, 즉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가족법인은 반드시 이 법인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속사가 관리하지 않는 그런 유튜브 채널의 기획이나 편집, 뭐 팬덤에 대한 굿즈 제작, 그리고 보유한 부동산의 시설 관리 이런 것처럼 소속사하고는 명확히 구분되는 고유 영역이어야 되겠죠? 이게 없으면 사실 법인은 시작부터 위험한 구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인 업무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가족법인과 개인 또는 소속사 간에 반드시 정식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그 계약에 따른 결과물들이 실제로 존재해야 됩니다. 월별 보고서라든가 기획안, 디자인 시안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만큼 일을 해서 이 돈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쌓여 있어야 되겠죠? 세무조사에서 조사관들은 사실 말보다는 문서를 보거든요. 우리는 자문을 했다 뭐 이런 말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문서로 남아있지 않으면 그 순간 비용 처리는 전부 부인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증빙 자료가 핵심이니까요. 세 번째는 이 비용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겁니다. 병원비라든가 교육비를 법인카드로 썼다거나 아니면 가족 여행을 법인카드로 지출을 했다? 이런 것들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지출들이 회사의 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가장 기본적인 조사 자료이기 때문에 빠져나가기도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개인 자금과 법인 자금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죠. 법인에서 돈을 가져갈 때는 반드시 급여, 배당, 퇴직금처럼 세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그 돈을 가져가셔야 되고 그에 따른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차은우 세금 논란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내용을 듣다 보니까 가족법인으로 절세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법인이 너무 힘든 것 같다 이렇게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포기하실 것까지는 없지 않나. 왜냐하면 저 같은 전문가가 그걸 돕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요. 어렵지 않게 또 안전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가족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와 전략을 컨설팅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